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초유의 계엄 선포 이후 43일, 1차 집행 실패 이후 12일 만입니다. 1차 집행 당시 경호처가 워낙 완강하게 저항했잖아요. 그래서 2차 집행 당시 물리적인 충돌과 피해가 생기면 어쩌나 우려도 컸는데요. 심지어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에 걸친 장기전까지 대비했다고 해요. 그러나 일부 저항은 있었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체포영장 집행이 마무리됐습니다. 무기력하게 물러선 1차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12일 전 같은 장소, 수사팀이 5시간여 만에 무기력하게 철수합니다. 2차 저지선까지는 뚫었지만 관저 앞 경호처와 군인 등의 스크럼에 가로막혔다고 하죠. 특히 체포작전을 지휘한 공수처의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급기야 1차 영장 만료 기간이었던 6일, 경찰의 집행권을 넘기려다 비판을 받고 철회하기까지 했습니다. 2차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황, 경호처와 수사팀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었는데요. 1차 집행 실패 이후 경호처의 방어선은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한층 강화되었지만 양측 인력의 대응이 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른바 한담산성이라 불리는 저지선을 뚫은 원동력으로 수사팀의 심리전이 통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데요. 수사팀은 체포집행 초기부터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 수뇌부의 소환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맞서던 수뇌부였지만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거듭되는 압박에 박종준 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사직하며 균열이 생겼죠. 여기에 더해 수사팀은 경호처를 전방위로 압박했는데요.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임용과 연금 제한 등 철퇴를 가하겠다고 한 겁니다. 박 처장 이후 경호처를 이끈 김성훈 차장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지만요.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집행저지가 위법하다는 글이 올라와도 마음대로 지우지 못하는 등 내부 단속에 실패했고요. 반면 전열을 정비한 수사팀, 새로운 디데이로 15일을 설정한 다음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합니다. 2박 3일의 장기전에 대비해 기저귀까지 준비할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작전이 시작된 15일 새벽, 무려 1000명이 넘는 경찰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경호처 인력에 밀려 실패한 1차를 교훈 삼아 당시에 비해 8배 이상의 인원을 차출했고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형사들을 투입하는 한편 진압조와 체포조, 호송조 등으로 나누었어요. 공성전을 방불케 하는 장비들도 준비되었는데요. 수사팀은 사다리와 절단기 등을 사용해 차벽을 뚫었고요. 관저 주변 매봉산 등산로도 활용하며 경호처의 시선을 분산시켰죠.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해도 무력을 사용할지도 모르는 경호처에 의해 피해가 우려되었지만요. 다행히 사전 심리전의 영향으로 많은 경호처 직원들이 휴가를 신청한 상태였고요. 집행 도중에도 다수가 건물에서 대기하는 등 사실상 저항 의지를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관저 외곽에서 여당 의원 및 일부 지지자들의 저항이 거셌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임박하자 자진 출두를 주장하며 2시간 정도 맞섰고요. 결국 미리 촬영한 메시지를 남긴 채 공수처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었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 확보에는 실패한 채 지지부진했던 12.3 비상계엄 수사. 이제 영장에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지난 한 달간 꽉 막혀있던 내란 수사는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